오늘 첫 번째 강의는 언론이 본 지방의회 의원 활동인데요. 사실 이동관 선생님이 오늘도 뭐 강의를 잘 해 주실 것으로 믿어 심치 않습니다만은 이동관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항상 강의가 끝난 다음에도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애정을 좀 가져주시고 또 많은 지도 분달 부탁드린다 말씀 미리 전합니다. 이동관 선생님은 상당히 양력이 많은데 양력을 다 이제 밝히시고 꺼려하셔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관 우리 기자님은 대구매일신문의 전 정치부장을 오래 하셔갖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웬만한 분이 다 아시더라고요. 상당히 평도 좋고 오늘 사실은 굉장히 바쁜 시간에도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현재는 매일신문 문화부장을 하고 계시고 또 전 매일정치아카데미 보장을 또 역임하셨고 현재 매일신문사 대표 비서실장이고요. 또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S대 출신입니다. 의대학 출신이고 저는 이동관 학생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동관 우리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천박으로 매일신문사 지금 비서실장은 아니고 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만 4년 동안 지금 전북 대구대교 교구장하고 계시는 조한길 대주교님이 신문사 사장하고 계시고 그때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부장도 하고 지금은 문화부장도 있습니다. 정치부장으로 있을 때 제가 우리도 아카데미 같은 거 하는 거다 해서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을 해서 한 3기 정도 했었어요. 그때 강사 섭외 여러 가지 시다바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그래서 정치 아카데미 교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공위원장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음악이가 처음입니다. 제가 91년에 매일신문사 입사를 했는데 91년에 입사해서 99년까지 서울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하고 99년부터 2004년까지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다시 또 나와서 정치부를 하고 제가 기자 생활이 한 20여 년 되는데 그 중에 약 한 7, 8년 정도 정치부를 지금 새로 정치권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건 잘 모르는데 흘러간 향토 예비군들은 기억을 잘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언론이 본 지방의회 의원 활동으로 제가 지금 받았는데 언론이 보는 게 중요한데 언론이 어떻게 그 지방의원들을 보고서 언론이 지방의원들을 어떻게 반영을 할 건가 언론에다가 그게 중요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하면 언론을 잘 이용할까 이용이라는 단어가 조금 하면 잘 활용할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선거운동을 해보신 분들이니까 선거운동이 얼마나 힘드신지 3시부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조금 3시부터 같은데 5분 해주시면 됩니다. 95분 선거운동을 해보셨으니까 이 새누리당 텃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을 걸고서 선거운동 하시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선거운동을 해도 표시도 잘 안 나고 또 유권자들도 따뜻하게 응대해 주지도 안 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도
전체 유권자들 아주 작은 선거구라고 한다고 해도 유권자들을 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 해도 10분의 1 만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게 이제 선거구가 넓어지면 비율은 더 낮아집니다.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럼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언론밖에 없습니다. 언론밖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세상이 아주 급하게 변하긴 하지만 앞으로도 당분간은 사이즈가 큰 공신력이 있는 언론의 영향력이 어디 인터넷 어디 구석에 처박힌 거 뭐 그런 게 낫더라 보다도 매일신문에 낫더라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나지 않겠습니까? 기자들 얼마나 잘 이용할 건가, 언론을 자기 자신을 알리는데 얼마나 잘 활용할 건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잠시 또 옆길로 새서 북부의 이현태 의원님께서는 저는 매일신문 2년 선배시기도 하고 제가 또 서울 정치부 있을 때 반장으로 모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의 생리라든가, 그다음에 언론을 어떻게 갖고 놀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현태 의원님께 많은 코치를 받으면, 그리고 또 뭐 급한 게 있어가 막아야 된다 이러면 또 이현태 의원을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지금 좀 다른 루트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의원이 한 분이시고 구의원이 13분이십니까? 네. 근데 이제 하시기에 따라서 김혜정 의원님 들으시기에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하시기에 따라서 시의원이나 구청장,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스타 기초의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하시기 나름입니다. 지금 저는 제가 이제 평상시에 모토로 삼고 있는 4글자가 있는데, 한자 사자성어인데 역지사전입니다. 역지사전. 오직 하는 데는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적용할 수 있고, 자식을 대할 때도 적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위에 회사 상사를 대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권자를 대할 때, 언론을 대할 때, 여기서 이제 언론을 대할 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떻게 하면은 기자가 보기에 이게 참 기사거리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기사로 안 내주냐고 불평불만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만들면, 어떻게 가공을 하면은 기자들이 그걸 갖다 덥석덥석 받아 먹을 것인가를 갖다 고민을 하면은 언론의 노출 빈도는 잦아집니다. 언론의 노출 빈도가 잦아진다는 것은 유명세를 탄다는 거예요. 지명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그 다음에 뭐라고 하기에 좋죠. 지명도가 올라가면 행동의 제약은 같습니다. 유명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쁜 짓, 침뱉고 이런 건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있는데, 그러더라도 얼마나 언론의 노출 빈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기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입장을 바꿔서, 내가 기자라면 이걸 갖다 기사로 쓸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유형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인간적으로 기자들하고 친해야 됩니다. 그러면 친한 기자들한테, 친한 의원들한테 기자가 잘하면은 또 잘못되면 좀 봐주기도 하고 이러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친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친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밥 한 그릇 사준다고 인간적으로 친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친할 방법들을 갖다 한번 개개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순서대로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건 순서 제가 생각해서 적은 유형이니까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자료도 전달해주고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만 의원들 숫자보다도 기자 숫자 적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자 같은 기자를 말합니다. 어떤 포항시청이나 경주시청 가면은 거의 공무원 숫자만큼 기자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기자 같은 기자들 숫자는 확실히 의원들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또 한 군데만 맡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를 맡고 있다 보니까 다 커버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 변명을 하자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자들이 좀 게으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부지런하게 막 쫓아다니는 건 한때 젊었을 때고 좀 지나면 이제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게을러지니까 그래서 그런 이 현실을 감안한다면 자신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도자료를 잘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잘 만드는데 보도자료를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보도자료를 받아보면은 정말 천지차입니다. 잘 만드는 보도자료는 그냥 처음부터 저기 마우스를 쭉 긁어가지고 그냥 기사에 탁 얹어가지고 밑에다가 기자님 박스를 내도 괜찮을 정도로 잘 만듭니다. 한자, 토시 하나 뭐 더하고 뺄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만드는 것도 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 보도자료는 연구는 잘 만듭니다. 근데 그런 보도자료도 있지만 아니면 기사가 여러분들 이제 계속 정치면 기사들을 볼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썼는 기사를 갖다가 나는 많은 박스 기사로 나올 것 같은데 기자들은 보면 세 줄 그냥 진짜 1단짜리 기사로 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그 본인의 눈높이하고 기자들의 눈높이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자의 눈높이랑 맞춰보라는 거죠. 그럼 이게 기사가 어느 정도 나올 건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 써놓고 기사 자료를 내놓고 전화 한 통하면 거의 뭐 한 줄이 늘든 두 줄이 늘든 늘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예 사이즈가 바뀐다든가 이러면은 그런 기사가 작아야 되는 기사, 아주 작아야 되는 기사가 크게 나갈 경우에는 신문이라든가 보도기관의 공신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기사를 크게 낼 수 있는 그 방법은 이제 기자의 입장에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보도자료를 만들 때도 여러분들이 당에서 쓰든가 안 그러면 의회에서 쓰는 공문 형태를 해가지고 그거 그냥 쭉 해가지고 좀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그걸 기자가 그걸 보잖아요. 기자를 보고 다 이제 다시 기사로 구성을 다 해야 되죠. 그 정도 수고는 하는 게 기자가 월급 받아먹고 하는 거니까 당연하지만 그래도 정리해서 보내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한번 해서 보내주시면 더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 기자 생활하면서 마감 시간 급한데 이래 보도자료 오는 거 보면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 안에 그 사진을 갖다가 그냥 아예 붙여가지고 한 파일에다가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진 드러내는 과정을 거쳐서 그걸 다시 사진 파일로 전환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으니까 문서는 문서대로 사진은 사진대로 따로 보내주시는 게 작성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아주 사소한 건데 기자들이 에이씨 이런 이야기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은 더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자료를 잘 만든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보도자료를 갖다가 이제 순전히 제 경험 이야기인데 보도자료를 갖다가 예고도 없고 사전에 예고도 없고 사후에 통보도 없고 그냥 보도자료가 이제 제가 바빠서 또 이메일을 갖다가 확인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하루에 뭐 수십 통이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또 개인적인 메일은 또 다른 주소를 쓰고 뭐 이래서 받는 게 너무 많단 말입니다. 너무 많은데 근데 왔다는 뭐 문자나 전화도 없고 보냈다는 기별도 없이 그냥 와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자료를 보냈으니까 한번 봐달라는 문자 메시지 정도라도 하나 넣어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럼 더 친한 사람 같으면 전화 한 통해가지고 그때 뭐 전화 한 통화해가지고 목소리라도 들어보면 그러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메일 보도 자료들도 한 번 더 유심히 보지 않겠나.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 그 통신 요금의 부담 정도는, 그 다음에 그 시간 정도는 공을 들이시는 거죠. 그러면은 한 줄이 두 줄이 되고 두 줄이 세 줄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의원들, 특히 이제 보도의 횟수라든가 보도의 크기를 먹고 사는 의원들은 자기 부고 아니면은 신문에 이름 나가는 게 좋다고. 기죽은 거 아니면 좋은 일이 있는지 나쁜 일이 있는지 하여튼 이 노출 빈도가 많은 게 좋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자들하고 얼마나 이제 사이 좋게 지내냐. 그 다음에 이제 보도자료를 만들 때 그러면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역지사지로 기자의 입장에서 기자가 이걸 갖다 이 보도자료를 갖다 보고서 기사를 쓴다고 했을 때 얼마나 쉽게 빠르게 잘 간단 명료하게 파악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파악을 하면서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만드는 것도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 가장 지름길이 뭔가 하면은 신문을 많이 보시라는 겁니다. 정치면 관련 작은 기사, 큰 기사, 아주 큰 기사, 스트레이트 기사, 박스 기사, 아니면 한 줄짜리 가십 기사라도 신문을 많이 보는 것, 모든 창조의 기본은 모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썼는 기사, 다른 신문에 남는 기사, 이런 정도의 사안은 이 정도 기사가 나오더라. 이런 정도의 사안을 갖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신문에는 같은 사안을 가지고서 아주 조그맣게 나는 경우도 있고, 그걸 다른 시각에서 봐가지고 아주 크게 튀부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기에 따라서, 기자가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 그걸 갖다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는 기자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노력도 가미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새롭게 해석해서 괜찮은 보도자료를 또 만들어주신다면, 아니면 괜찮은 설명이라도 또 붙여주신다면 기사는 또 달라지겠죠. 이 지방의회가, 특히 이제 구의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의 사각지대에 좀 있다는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몰리는 포커스, 시선이 지금 풍토로 봐가지고 9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청 행정당국에 몰리는 그거에다가 의회에 몰리는 게 1도 채 안 될 겁니다. 그 비율을 갖다 넓히는 것은 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14분이지만 여러분들 개개인 한 분 한 분에게 쏠린 그 언론의 주목도는 새누리당 의원들 몇 사람에게 쏠린 주목도일 겁니다. 이 선거가 아니니까, 지금 선거철이 평시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들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냥 새누리당 의원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보다는 훨씬 더 따뜻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훨씬 더 잘 봐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보다 더 괜찮고 더 많은 성과를 내는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부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합니다. 제가 99년에 내려왔으니까 벌써 10여 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 통틀어가지고 이렇게 선거 이후에 이만큼 많은 인원을 모셔놓고 워크샵을 만든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시대에, 대단한 타이밍에 의회에 진출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무소속까지 합하면은 그것도 무시 못할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잘 보조를 맞춘다면 새누리당 일변도의 지방의 의정을 좀 물줄기도 돌릴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잘못됐는데 제동도 볼 수 있을 거고, 그런 성과들이 하나씩 쌓이면은 여러분들이 신문에
나오는 노출 빈도도 훨씬 더 높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 내가 뭐 구의원 한두 번 하다 말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 아닙니까?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시기 나름이다. 며느리 하기 나름이다처럼 여러분들 하시기 나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를 하실 게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민주당을 담당하는 기자가 있을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담당하는 기자가 있을 겁니다. 새누리당 담당하는 기자가 있을 거고 어떤 데는 그냥 정치판 자체를 담당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천년만년 그 정치만 하는 게 아닐 거니까 저희 매일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한 1, 2년에 한 번씩 이 담당 기자가 바뀝니다. 영남일보 같은 경우에는 기자가 좀 오래 가고 그다음에 방송사도 인력이 모자라니까 한 기자가 여러 군데를 다 담당을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또 교체가 되고 그러면 기자가 교체가 되고 부장도 또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뭐 요즘도 계속 정치부장으로 불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제가 정치부장을 만든 지가 만 2년이 넘었는데도 정치부장으로 잘 불리긴 하는데 다른 부서에 가가지고 한참 지났는 전전임 기자들한테 담당 기자인 줄 알고 보도자료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평상시에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 같으면 친절하게 안내를 드려 야 요새는 담당 기자가 누구로 바뀌는데 다한테 내가 소개를 시켜줄게 하고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다면 삭제, 딜리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어떤 기자들이 어떤 부장이 어느 공장이 무슨 부장이고 어느 공장의 담당 기자가 누군가 하는 정도는 알고 계시라는 거죠. 꼭 그 사람들한테 뭐 인사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그 사람들 면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기자가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그 기자의 전화번호와 그 기자의 이메일 주소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래야 편지를 보내도 바로바로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거기에 대한 그 관심이나 이런 걸 갖다가 끈 상태에서 기자는 뭐라 하냐 좀 이런 불평불만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기자들이 이제 한 부서를 갖다 오래 하면은 좀 쌓이는 지식도 좀 있고 이래서 다소 여러분들보다도 이런 의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알 수도 있지만 그것도 구경꾼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들어와서 경험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에 따른 지식이지 직접 경험에 따른 지식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기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 시간은 얼마 안 지나서 뭐 그런 역전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기자들이 진짜 잘 모르거든요. 옛날 같으면은 기자들이 일반 분들보다 더 많이 알았는데 지금은 기자들이 진짜 무식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무식하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보도자료를 만들 때도 좀 친절하게 자상하게 보도자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에서 내부에서 쓰는 공문 같은 걸 그대로 백수로 넣고서 보도를 해달라고 애를 쓴다든가 이런 거는 무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 중에서는 제가 받아서 써본 보도자료 중에서는 메일로 보내는 게 제일 편리합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가공하기가 일단 편하니까 좀 편하게 해주시면은 사이즈는 조금 커질 수 있고 그렇다고 뭐 키우려고 심소봉대를 하든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기사 작은 한번 신문에 보면 일단짜리 기사를 밖에 안 되는데
보도자료를 갖다 몇 장씩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읽어보고 쓰는데 한 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을 바꾸어서 요거는 작은 기사니까 간단한 보도자료를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막 양산을 해가지고 보내면 과식하면 배탈 나고 이러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좀 주의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른 뭐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해놨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경험에 의하면 이 97년에 그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여기 이제 요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 기아 자동차 4층, 5층을 갖다 이제 새정치국민회의 당사로 했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새누리당, 한나라당 사무처들 뭐 무구휴직 들어가고 뭐 다 떠나고 이럴 때입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동네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도 그때도 이런 정도의 노력은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노력. 이렇게 지방의원들 모아가지고 일하고 자체 영향을 강화하고 뭐 이런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지금도 이 뭐 비슷하지 싶은데 그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을 건데 한나라당의 사무처는 어떻게 됐냐면 사무총장 산하에서 이게 완전한 직장입니다. 그래서 4대 보험도 되고 직장 예비군도 있고 뭐 다 민방위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도당 위원장이 사무처 직원을 함부로 자르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집권 여당인데 시당 위원장이 바뀌면은 그대로 해가지고 사무처 직원들 다 바뀝니다. 사병과 같은 그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이게 엄청난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이 정당의 자산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러더라도 지금 이런 정도의 그 노력을 하는 것만도 제가 본 이 야당의 역사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입니다. 그게 돈 드는 일도 아닌데 그런 노력조차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2012년 총선 끝나고 이제 총선 뒷 정리하는 그 TV 대담 프로에 나가가지고 그때 이제 홍일학 의원 나오시고 그다음에 김영근 위원장도 나오고 그쪽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나오고 그래 그때 제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항상 이제 평가를 하다 보면은 새누리당에 대한 일방적인 편향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 유권자들이. 근데 진짜 열 몇 개나 되는 의석 가운데서 왜 한 개도 안 주느냐. 12년 총선 같으면 김부경 후보 정도는 수성갑에서 당선돼가 한 사람 정도는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전부 그런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거기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아니 당신네들은 선거 끝나면은 다 심사가 갈 거 아니냐. 여기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시당이나 뭐 당사 거의 개전폐업 상태로 아무 환인 없이 있다가 지방선거 되면은 선거한다고 치고 또 전체 전피고 또 선거 끝나면은 다 졌다고 해가지고 다 문 닫고 또 총선 되면은 또 서울에서 몇 명 불러가지고 또 후보 내고 선거 치르고 이러지 않느냐. 당신들 이럴 것 같으면은 다음 또 전패다. 그때 이제 김부겸 후보나 뭐 이런 분들 안 나갈 거다. 지키겠다. 그 약속이 뭐 다 전체적으로 100% 다 지켜진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지켜졌기 때문에 그다음 새누리당 헛발리도 있었지만은 그 약속이 어느 정도 지켜졌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정도의 두 자리 숫자의 당선자를 낸 거 아닌가. 계속 두드리면 열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97년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 월간 조선인가 거기서 원고 청탁이 들어와서 그때 정홍 후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서 김대중 후보를 찍었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를 않은 분위기였어요. 김대중을 DJ를 찍는다. 이야기하기조차 쉽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좌절을 많이 하죠. 그때 이회창 후보가 붙어가지고 이회창 후보가 안 되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좌절은 많이 했지만 그러다가도 그때 사람들의 심정은 잘하겠지. 그만큼 평생을 바쳐서 하려고 그랬는데 한도 풀어주고 잘 안 하겠나 라는 생각을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그 벽들을 갖다가 맞춘 겁니다. 마음속으로.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벽이 높아지고 뭐 그런 과정은 겪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후보도 선거 끝나고 이야기했지만 내 김부겸이 찍는다고 대놓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숫자나 체감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비율이 낮았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만큼 세상이 바뀌는 거죠. 이게 지방선거니까 또 그럴지 모릅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내 문재인 찍는다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김부겸 찍는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도 놀랄 정도로 제가 계속 근데 이상한가요? 분위기 좀 이상한가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하여튼 놀기 좋은 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다가 언론은 더 주목을 받고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더 좋게 볼 거고. 근데 이제 언론의 주목도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또 말씀드렸듯이 제약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시면 잘하신 것 플러스 곱하기 한 2배, 3배 정도의 효과는 충분히 낼 겁니다. 이 가운데 몇몇 분들은 벌써부터 그런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또 그렇죠. 그러고 여러분들끼리는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안 했습니다.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소속은 무조건 그자고 되십시오. 그래야 모양도 좋고 결과도 좋고 다 좋고 머리 숫자에 비해서 뭐 택도 없이 부족하겠지만 그러다가 절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사불란하게 위에서 이제 일사불란하는 게 뭐 중앙당에서 뭐라 따라 그런다고 다 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의견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의견으로 한 방향을 움직이시고 그런 정도의 주의만 기울이신다면 저는 역대 어떤 시대에도 보이지 못했던 이루지 못했던 성과를 들어갔다 이런 것입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오늘 언론이고 지방을 오용해서 우리가 언론을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당의 좋은 의견을 갖고 생생한 표현을 해주신 이동관 기자님께 큰 박수